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25살이고요. 저 활동명은 젊은 자유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라는 사람을 좀 더 알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나 20대, 30대 분들을 많이 헤매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좀 많은 생각과 제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시작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오늘 첫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제가 간단한 질문 리스트를 뽑아왔는데 질문에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님은 20대 중반이신데 벌써 부동산에 눈을 뜨셨고 실제 투자도 많이 진행되신 걸로 아는데 아직 사회 초년생이나 무주택자 구독자들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자님이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떼놓을 수 없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인 거고 무식지 중에서 하나이잖아요. 그 부분에 저도 똑같았어요. 집에 대한 갈망이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나게 좀 심했었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이사를 가고 싶다는 욕망도 되게 컸었고, 뭔가 재테크의 마지막은 부동산이다라는 거를 한 20살 때 재테크 서적을 읽으면서 나도 이제 예금 적금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어느 정도 내가 돈이 모였을 때 한 3천만 원 이상부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렇게 부동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일단은 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다면 첫 투자를 하기 위하여 준비한 과정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5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이라는 게 뭐 학교 다니면서 끝나고 나서 서빙을 하거나 주말에 뭐 피팅 모델 알바를 하러 가거나, 그 중학생 때 이후부터 투잡, 쓰리잡이 필수였고요. 그렇게 제 모은 돈, 아니죠, 번 돈에 대해서 대략 한 80%에서 90%는 늘 저축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저축했던 시드머니 모으기 위한 그 과정이 정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네. 준비한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일단 돈을 많이 모아야겠죠? 많이 모으려면 모여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돈이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돈을 최대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저가 했던 행위를 좀 몇 개의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점심값이 5,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도시락 싸고 다녔고요. 그냥 친구 만나는 시간이 돈이 아깝다 생각 들어서 지인을 한 3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었고, 주 7일 일하면서 공휴일만 셨었어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빨리 모으고 싶었었고, 빨리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갈 길 갔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린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 경이로울 뿐이네요. 그러면 첫 투자를 했을 때의 나이와 당시 기분은 어떠셨나요? 기본이요? 일단 첫 투자는 어떻게 보면 제가 20살 때부터 부동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었고, 20살 때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돈이 없으니까 한 2년 정도는 재테크 서적 아니면은 각종 세미나 모임에 참석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약간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거나 모의 투자를 통해서 그냥 호갱노노 이런 거 어플을 쳐가지고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5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단지를 갭을 추려가지고 노트에 적었어요. 뭐 의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평내부터 시작해서 뭐 화정, 행신 뭐 다양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거 리스트를 적어두면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시세 변화를 확인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 지역은 올랐고 어디 지역은 덜 올랐고 어디 지역은 이런 장점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이런 모의 투자를 통해서 좀 감을 익혔었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20살부터 22살까지 근로소득 투잡 쓰리잡 뛰면서 모았던 돈 가지고 경기도 화정에 있는 푸 아파트를 처음으로 사게 되었어요. 딱 등기 쳤을 때 좀 되게 꿈만 같았었죠.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내 집을 마련했다는 그 상징성,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격했었고, 하지만 뭐 제가 그걸 샀다고 해서 이제 시작인 거지 그거에 만족은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22살 때 한 채를 샀으니까 그냥 난 25살에 무조건 열지하고 말 거야, 두고 봐,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산 부동산 들어왔어요. 광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어딘지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해당 나와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투자했던 아파트예요. 84A 타입을 제가 투자를 했었고, 분양가가 분양가가 아니죠, 프리미엄 주고 샀으니까 제가 매수했던 금액이 39,800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이 단지에 대해서 제가 왜 투자했고 제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영상으로 좀 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갭은 얼마고 계약금은 얼마 들어갔고 얼마에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다주택자가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다주택자가 된 이유요, 우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생존 수단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집이 있어야 되고
우리 형의 집이 있어야 되고 뭐 우리 아이의 집이 있어야 되는 시국인데 단체만 갖고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은 최대한 내 상황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자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전략이 있어야 되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1주택자로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권에 있어서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입장인 것 같았어요. 일단 1주택자보다는 2주택자가 낫고 2주택자보다는 3주택자가 낫고 3주택보다는 4주택자가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일단 전세 상승률만 따지더라도 매년 2년마다 다시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그냥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만 하더라도 보유세라든지 종부세 내고서라도 보유를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이야기인데 저처럼 뭐 없이 시작하는 뭐 청년들이나 20대 30대 중저가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생활용 숙박시설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민간임대 분양 임차권이죠. 임차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혹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 명의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세금 절세를 만드는 방안을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가 된 이유는 제가 살아남고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고자 했던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를 하면서 난항을 겪거나 진짜 포기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나요? 일단 포기하고 싶은 적은 뭐 많았었죠. 그 포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시작했던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일단 제 주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일단 다 저를 이해 못했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냐고 일만 하고 사냐면서 의아를 좀 많이 했었고 너 자신을 좀 내려두고 놀 줄 알아라. 지금 한 번뿐인 20대인데 그렇게 일만 해서 어떡하냐. 추억은 있느냐. 왜 친구들이랑 놀지 않느냐. 나는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20살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 노후 생활을 하거나 내 집 마련하려면은 다 수백, 수천, 수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놀 수가 있지? 지금 내가 놀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자가 5천만 원, 내 집 마련 비용 1억 이 간단한 수치만 해도 1억 5천이 있어야 되는 건데 1억 5천을 20대 놀면서 아예 돈을 안 모은다?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일단 그 돈을 모아야 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뻔한 삶이 살 것이라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드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올해에 부동산으로 엄청난 상승을 겪은 한 해였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무주택자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목돈은 얼마 정도 마련 후 투자하는 게 베스트할까요?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일단 많이 높아졌어요. 5천만 원 돈을 가지고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평내호평이나 지금 그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을 뽑으면은 일단 지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충남 지역 아파트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많이 밀려났어요. 지역적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더 치열하게 돈을 모아야 되는 건 일단 베이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방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지방이 안 되면은 빌라라도 사는 거 일단 뭐라도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라도가 내가 가진 시드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인 거죠. 블로그나 부동산 카페에서 본인의 투자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작성하기 시작하셨나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위사나 20대 초중반 시절에는 저에 대한 스토리와 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들이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유심히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20대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이 제일 관심이 많은 애인데 20대 초중반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해 주겠어요? 그렇게 보니까 제 공간 안에서도 고독한 시간이었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나는 늘 제 SNS 개인 계정에 썼을 때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줬던 글들이 해당 카페나 그런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게 되면은 제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흔적을 봐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숨통이 튀었었고 그런 공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구독자분들이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나 인사이트 많이 유튜브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짧고 간결하게 말해도 될까요? 진입장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높아졌다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노력하고 살아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본주의 게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태함과 남 탓, 환경 탓 하는 순간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남들에 대해서 시선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